천연자원, 그중 석유는 하늘의 점지를 받은 국가만이 누리는 선물이었습니다. 땅속에 석유가 매장됐다는 이유 하나로 전 세계 시장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면 생산량을 줄이고 수출을 통제하는 바람에 한국처럼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들은 모든 외교 역량을 동원해 그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죠. 그래서 산유국이 된다는 것은 한국의 오랜 꿈이었는데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1969년 발표된 에머리 보고서입니다. 1년 전 유엔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는 미국 우주해양연구소 소속 에머리 박사를 필두로 조사팀을 구성해 한국의 서해, 남해, 동해, 남부의 연안 대륙봉 전체에 대한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6주에 걸쳐 샅샅이 훑어본 에머리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정부에 제출했죠. 소위 에머리 보고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에서 그는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 저장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썼는데 이 문장 하나로 동중국해는 순식간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됐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의 땅이 됐습니다. 이 보고서 직후 한국은 즉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5월 30일 시행령으로 제주도 동쪽에서 일본 남쪽으로 47개의 좌표를 찍어 총 7개의 해저 광구를 설정했습니다. 많이 익숙한 용어가 나오죠. 왜냐면 이때부터 7광구 문제가 시작됐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다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지금도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경천동지할 석유 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세계는 이미 화석연료를 줄이고 차세대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적어도 경북 포항만큼은 예외입니다. 아마 2017년경 포항 한복판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몇 개월째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뉴스 기사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해 3월 초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서 옛 철길을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공사가 진행됐는데 지하수를 찾기 위해 굴착을 시도하다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죠. 당시 사고로 화상사고가 발생했고 즉각 소방당국이 출동해 장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을 펼쳤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흙으로 덮어도 거품 소화액을 퍼부어도 불길은 꾸역꾸역 타오르기만 했죠. 불의 생김새가 이상하다 생각한 포항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의뢰해 불길을 조사했더니 천연가스라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내 한복판에서 천연가스가 마구마구 솟아오르고 있었던 건데요. 당시는 사고로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았고 이에 포항시는 역발상으로 불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불꽃에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도록 쇠기둥을 받고 그 불로 계란을 삶아 나눠주는 등 이 시기 포항을 방문한 분들은 신기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내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그야말로 동해바다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됐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 심해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밝히면서 작년 2월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털어놨죠. 그런데 분석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유수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까지 모두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0억 배럴이라는 양은 우리에게 산유국이라는 지위를 안겨줬던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며 우리나라 전체가 사용했을 때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260조 원을 넘는데 이는 2024년 우리 정부 예산 656조 3천억 원의 약 3배, 삼성전자 시가총액 약 453조 원의 5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분석 결과가 정확하다면 한국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천연가스와 석유를 보유한 자원부국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양으로 석유는 4년, 천연가스는 최대 29년까지 수입 없이 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는 석유란 지하 깊은 곳에서 모여있는 액체, 기체, 고체 상태의 탄화수소 혼합물을 전부 아우르지만 보통은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원유를 의미합니다. 석유가 매장된 곳에는 천연가스도 같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천연가스도 석유로 통칭하기도 하죠. 가공 전 석유 속에는 극소량의 황, 질소, 금속을 포함 수분, 가스분 등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공정을 거치면 원유가 되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윤활유, 등유, 아스팔트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 영일만 앞바다에서 발견된 것은 그러니까 4분의 1이 석유, 4분의 3이 천연가스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한다는데 한 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탐사 시추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만약 실제 매장이 확인돼서 상업 시추를 준비하면 약 3년 뒤 공사를 시작하고 약 10년 뒤에는 상업적인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의견을 밝힐 정도로 매장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진짜 오랜 꿈이 현실이 될 희망을 품어보게 생겼습니다. 사실 한국의 석유 탐사 역사는 길게 6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9년 당시 국립지질조사소가 우리 역사 최초로 전남 해남 우황리 일대에서 석유를 탐사했으나 실패했고 5년 뒤부터 포항 지역에서도 석유 탐사가 실시됐으나 한 방울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석유 부존 가능성이 더 높은 바다로 시선을 옮겨 미국, 일본 및 프랑스의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탐사했지만 이 또한 실패. 이후 1979년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대륙봉 탐사가 시작됐죠. 그러나 다른 산유국들과 달리 삼면이 바다이면서도 한국에서는 유독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항 영일만 앞바다는 달랐죠. 1973년 발발한 1차 석유 파동으로 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치솟자 포항 영일만 일대에 중점적으로 시추공을 꼽기 시작했는데 그해 12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시추공 한 곳에서 드럼통 한 통 정도 되는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으니까요. 이를 원유라고 판단한 정부는 이듬해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해 전국이 들썩였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원유라면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여러 물질이 뒤섞여 나와야 하는데 정밀 분석 결과 경유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제대로 된 석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매번 실패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1998년 6월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서 가스전을 발견했으니까요. 한국이 전세계 95번째 산유국의 반열에 오르게 해준 바로 그 동해 가스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스전 탐사에 성공한 후 개발 타당성 평가, 시추, 시설공사 등을 거쳐 2004년 7월부터 상업 생산을 개시해 2021년 12월까지 약 17년간 원유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천연가스를 생산했습니다. 이로써 2조 7천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기도 했죠. 다만 2조 7천억 원은 분명 큰 금액이지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에 비하면 조족지열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원유 수입국임과 동시에 전체 수입 품목 중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2013년부터 2023년 기간 원유는 2020년을 제외하고 1위 수입 품목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원유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인데 2023년 한 해에만 861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10조 원을 원유 수입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포항 영일만 물리탐사 결과가 보여주는 2260조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동해가스전이 발견되면서 그 주변에서 더 적극적으로 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 하나도 찾아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동해가스전 북동쪽 44km 심해 지역에서 발견된 방어구조입니다. 동해가스전의 불꽃이 꺼지기 6개월 전 석유공사는 울릉분지 육광구 심해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됐고 그에 대한 해상 시추 작업에 돌입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공사 탐사자료 분석 결과 방어구조에는 원유 환산 시 약 7억 배럴에 해당하는 탐사 자원량이 부존됐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가스전의 15배, 그리고 당시 유가로 환산했을 때 30조 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었죠. 여기에 방어라는 생선 이름을 붙인 것은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생선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를 품고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즉각 시추 작업에 돌입했으나 돌연 중단. 해저에서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지층엔 이상고압대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상고압대란 내부의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상태의 지층을 말하는데 내부의 액체 또는 기체가 과도한 압력을 받으면서 아주 작은 틈으로도 블로우아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 원유 7억 7천만 리터가 유출된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도 심해 유적 내부에서 고압의 메탄가스가 급격히 분출돼 시추관으로 뿜어져 나온 것이 폭발한 사고입니다. 즉 이상고압대에서 무리하게 시추를 시도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죠.
물론 블로아웃 방지기나 물과 점토를 혼합한 윤활제, 이수라는 물질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 통제할 수도 있지만 이조차 완벽히 블로아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칫 7억 배럴이 일시에 폭발해버린다면 동해바다는 유출된 기름으로 초토화될 위험성이 있어 석유공사는 시추를 멈춘 상황인데요. 아마도 기술력이 좀 더 발전해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60년간 한국은 산유국이라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을 꿔왔습니다. 간절한 바람에도 동해가스전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 영일만에서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